65세, 이혼 3년 차. 오늘 밤 나는 온라인 데이팅 앱에 첫 프로필을 올릴 것이다. 김영숙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침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실버하트 시니어 전용 매칭 앱이라는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기까지 이미 2시간이 흘렀다. 미쳤나? 정말 미쳤어. 영숙은 중얼거렸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설치 중. 98%. 심장이 쿵쾅거렸다. 30년 결혼 생활, 3년 전 이혼, 그리고 혼자 보낸 1095일. 오늘이 1096번째 혼자인 밤이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질지도 모른다. 12시간 전, 오전. 영수가 너 진짜 안 해볼 거야? 독서 모임이 끝나고 카페에 앉은 순자가 다시 한번 물었다. 테이블 위에는 순자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어떤 남성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박민수, 67세, 전직 교사, 취미 등산, 독서, 클래식 음악 감상. 영숙은 화면을 훑어보며 놀랐다. 생각보다 품이 있어 보이는 남성들이 많았다. 근데 이거 안전해? 당연히 조심해야지. 근데 이 앱은 신분증 인증도 하고 시니어 전용이라 사기꾼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더라. 순자는 자신의 프로필도 보여줬다. 박순자, 65세, 주부, 취미 요리, 여행, 영화 감상. 너도 해봐. 같이 하면 덜 무서우잖아. 순자야, 그런데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다들 카페나 공원에서 만나. 조용히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계속 생각했다. 순자의 말이 맞았다. 왜 65세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오후 4시. 집에 도착한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찬찬히 살펴봤다. 165cm의 키에 여전히 단정한 체형. 염색한 단발머리도 깔끔했고 화장을 하면 50대 후반으로도 보였다. 나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3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기억났다. 그때도 이렇게 거울을 보며 두근거렸었다. 그 설렘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다. TV를 켰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종편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다. 황혼 연애시대 당신의 인생 2막은 시작됐나요? 화면에는 72세 할머니가 68세 남성과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걷는 모습이 나왔다. 저는 남편을 잃고 12년을 혼자 살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설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시니어 연애의 현실을 다루고 있었다. 사랑의 정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그 순간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뭐 하세요? TV 보고 있어. 너는? 엄마, 저랑 오빠 눈치 보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솔직히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이 나이에. 미정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숙 뭔데? 엄마도 이제 새로운 분 만나세요. 진짜로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마치 딸이 지금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정아,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무슨 나이요? 엄마 아직 젊으세요. 제 친구 엄마들도 재혼 많이 하던데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의 허락, 아니 오히려 권유까지 받았다. 저녁 8시. 영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시니어 온라인 데이팅을 검색해봤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다. 후기들도 다양했다. 67세의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매일이 행복해요. 조심하세요. 사기꾼들도 많아요.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가 더 진실해요. 영숙은 몇 시간 동안 후기들을 읽었다. 성공담도 있었고 실패담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봤다는 것. 밤 11시. 영숙의 손가락이 다운로드 버튼 위에서 멈췄다. 정말 할 거야? 거울을 다시 봤다. 65세의 김영숙이 거기 있었다. 교사로 30년을 일했고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지만 당당하게 살아온 여성이 있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녀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앱이 열렸다. 화면에는 따뜻한 색감의 하트 아이콘과 함께 환영 메시지가 떴다. 실버하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65세. 그래서 뭐 사랑의 나이가 있나? 그녀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질문이 나타났다. 어떤 분을 찾고 계신가요? 영숙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진실하고 따뜻한 분을 찾습니다. 나이보다는 마음이 젊은 분이면 좋겠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을. 글자가 하나씩 입력될 때마다 영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30분 후 김영숙의 첫 번째 온라인 데이팅 프로필이 완성되었다. 김영숙 65세 전직 교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영숙입니다. 독서와 등산을 좋아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얼마 전 딸과 함께 찍은 사진 중 가장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선택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65세 김영숙은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녀는 누군가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성 꿈속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숙 씨. 내레이션.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스마트폰에는 첫 번째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과연 그녀의 새로운 인생 2막은 어떻게 시작될까? 프로필 등록을 완료하려면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앱 시스템 알림 신분증 촬영을 눌러주세요. 이런, 왜 안 되는 거야?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본인 인증하는 건데 안 돼서. 본인 인증요? 뭐 하시려고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네, 잠깐만요. 지금 갈게요. 엄마, 이게 실버하트라고 하는 앱인데요. 아, 그게 친구가 추천해서. 엄마, 설마 이런 앱 하시면 안 돼요.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노리는 놈들이. 준호야,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조심할 줄 안다고. 그래도 이건 너무. 안녕하세요, 미희님. 사진이 너무 예뻐서 연락드려요. 만나서 차 한잔 어떠세요? 영숙 씨,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68세 남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걱정 마시고 만나요. 누나, 연하 남성 어떠세요? 35세인데 나이 든 여성 좋아해요. 순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만 연락 와. 아이고 영숙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 일단 프로필 사진이 너무 잘생기거나 젊어 보이면 가짜야. 그리고 첫 메시지에서 돈 얘기하거나 너무 적극적이면 조심해. 그럼 어떤 사람이 괜찮은 거야? 정중하고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고 천천히 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아, 그리고 영수가 절대 개인정보 주면 안 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말이야. 이정우 67세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프로필을 보니 독서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혹시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이정우 드림. 안녕하세요, 이정우님. 요즘 82년생 김지영을 다시 읽고 있어요. 세대를 다르게 보는 관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오, 그 책 저도 읽어봤어요.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더군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잔하며 이야기해요? 영숙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스타벅스 어떠세요? 저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을게요. 엄마, 홍대요? 거기는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왜 가세요? 그냥 친구 만나러. 미정 어떤 친구세요? 엄마 친구들이 홍대에 갈 리가. 영숙 미정아, 엄마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 이정우 혹시 김영숙 씨세요?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결혼 중입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별거 중이에요. 네? 그리고 나이도 사실은 74세예요. 앱에서는 나이를 좀 줄여서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서. 영숙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영숙 씨, 잠깐만요. 엄마, 이제 안 할 거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누군가 누나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누군가 사진 더 보내주세요. 엄마 아까 홍대에 계셨어요? 어? 넌 어떻게 알았지? 제가 홍대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엄마랑 비슷한 분이 어떤 할아버지랑 만나는 걸 봤다고. 준호야, 그건 엄마 정말 그 앱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하다고. 이제 안 할 거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준호 다행이네요.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기당하기만 해요.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프로필을 보니 교사 출신이시군요. 저도 의사 출신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호와의 메시지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영숙님의 교육 철학이 정말 인상 깊네요.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찬이세요. 박 선생님의 의료봉사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영숙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박준호는 정중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성급하게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다. 프로필 사진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하면서 말이죠. 영숙은 이번에는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영숙은 거울 앞에서 1시간을 보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가디건, 그리고 최근에 산 하이힐까지.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하철을 타고 강남 호텔 카페로 향한 영숙. 로비에 들어서자 웅장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카페는 2층에 있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3시 정각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다. 혹시 김영숙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커피는 뭘로 하실까요? 아메리카노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박준호가 돌연 질문했다. 그런데 영숙 선생님 결혼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어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새로운 분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 딸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들은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그런데 영숙 씨 혹시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연금이나 그런 건 받으시죠? 네, 교사 연금 받고 있어요. 영숙은 순간 불편함을 느꼈다. 박준호의 말투가 바뀌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요? 의료 봉사를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돼서 혹시 영숙 씨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정도면 꼭 갚을게요. 다음 달에 제 땅이 팔리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큰 돈은 그럼 절반이라도 250만 원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박 선생님,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좋은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은 일어나려 했지만 박준호가 손목을 잡았다. 선생님, 제발. 손 놔주세요. 어차피 선생님도 외롭잖아요. 저랑 같이 있으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순수한 연애를 기대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박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앉으세요, 할머니.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65세 늙은 여자가 무슨 로맨스를 바라세요? 영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거울 좀 보세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늘어진 몸. 누가 할머니를 여자로 봐요? 당신, 정말 의사였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르시는군요. 늙은 여자가 꿈꾸지 마세요. 늙은 여자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인간이 의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했겠네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던졌다. 커피값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영숙은 카페를 뛰쳐나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울었다.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 늙은 여자. 주름투성이 얼굴에 늘어진 몸.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울을 보며 절망했다. 화장실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보며 눈빛은 살아있음을 느꼈다. 박준호 같은 쓰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그녀는 앱을 삭제하지 않고 박준호를 신고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결심했다. 정말 나는 늙은 여자일 뿐인가? 분노에서 나온 결심.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었다. 안 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영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박준호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실버하트 앱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어젯밤 다시 용기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다. 프로필을 완전히 새로 작성했다. 거짓 없는 솔직한 모습 그대로. 김영숙, 65세,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3년 전 이혼했고 2자녀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이보다 마음이 젊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사진도 바꿨다. 과도한 보정 없이 독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새 프로필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솔직한 프로필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철민, 67세, 전직 중학교 체육교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동네 산책하며 이야기할까요? 영숙은 이철민의 프로필을 확인했다. 사진은 등산복을 입고 산에서 찍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자기소개도 담백했다. 30년 체육교사 생활 후 은퇴했습니다. 아내를 4년 전 암으로 잃었고 2딸이 있습니다. 등산과 독서를 좋아하며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저도 교직에 있어서 더 반갑네요. 산책 좋습니다. 처음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당연하죠. 남산 도서관 앞 공원 어떠세요? 사람도 많고 안전해요. 토요일 오후 2시 남산 도서관 앞 공원에서 만났다. 김영숙 선생님이세요? 네, 이철민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첫 인사부터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체육교사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체육 시간만큼은 즐거워했어요. 그게 보람이었죠. 국어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글쓰기 지도할 때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싫어하다가도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교직 경험담, 자녀 이야기, 은퇴 후 생활까지. 무엇보다 이철민은 영숙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다. 날씨가 좋은데 조금 걸어볼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앱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저도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혼했어요. 남편 불륜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화도 많이 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2시간을 함께 보낸 후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는 등산도 함께 해요. 다음 주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영숙님. 저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최민수입니다. 선생님의 문학 사랑이 느껴져서 연락드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가르치는 서예 수업 구경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수요일 오후 영숙은 문화센터를 찾았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수업이 끝난 후 최민수가 다가왔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떠셨어요?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함께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영숙 선생님이 국어교 사셨다니 더 반가워요. 언어의 아름다움을 아시니까 서예의 매력도 금방 느끼실 거예요. 서예와 문학이 연결되는군요. 글자 하나하나에도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치 시와 같죠? 독서 모임에서 순자가 한 남성을 소개했다. 영수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김동수 씨야. 혼자 사시는데 독서 모임에 관심 있다고 해서. 이 작품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 아픔을 개인의 감정으로 승화시킨 것 같습니다. 수 선생님 의견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영숙은 3명의 좋은 남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상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지? 그날 저녁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던데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사실 좋은 분들을 몇 분 만났어. 정말요? 어떤 분들인데요? 3사람 다 좋은 분들이야. 따뜻하고 존중해주고. 와, 엄마 인기 많으시네요. 그런데 3분 다 좋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야.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엄마 마음이 가장 편한 분이 누구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 좋아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영숙은 거울 앞에 섰다. 한 달 전 박준호에게 모욕당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밝고 생기로 가득했다. 늙은 여자라고? 웃기는 소리.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때 3사람에게서 동시에 메시지가 왔다. 내일 날씨 좋다네요. 함께 북한산 어때요? 서예 전시회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새로 나온 문학 평론집을 샀어요.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영숙의 연애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 이웃, 그리고 연애 상대들까지 모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또 잘못한 게 아니라 체면이 있지 않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해면보다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냐? 그래도 이 나이에 연애를 3명이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겠어요? 준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미 아파트 단지에는 영숙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김영숙 씨 요즘 남자친구가 여러 명 있다던데. 어머 정말? 그 나이에? 아들 며느리는 뭐라고 안 하나? 네, 좋은 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문제 될 게 있나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며느리 수진까지 나서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수진아, 그런 게 뭐가 잘못됐다고 아이들이 놀림을 당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하면 어떡해요? 너희 할머니, 남자친구 여러 명 있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SNS에 올라가기라도 하면. 그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한 분만 제대로 만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 명과 동시에. 충격적인 것은 딸 미정의 태도 변화였다. 엄마, 저도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미정아, 너까지? 엄마 연애 자체는 찬성해요. 근데 3명이나 동시에 만나시는 건 좀.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알아보는 거잖아. 엄마, 남자들도 알고 있나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만난다는 거. 그건 아직 확정된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도 솔직해야 하지 않나요? 속이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아요. 설상가상으로 전 남편 태수까지 나타났다. 영수가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갈 길 가. 아이들한테 들었어. 너 지금 남자들이랑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긴. 우리 애들 엄마인데 애들이 창피해한다고 하더라. 창피? 당신이 불륜 저지를 때는 안 창피했어. 그건 그때고 이건 지금이잖아. 그 나이에 연애를 여러 명이나. 독서 모임에서도 시선은 차가웠다. 영숙이가 요즘 바쁘겠네. 남자친구들이 3명이나 있다니? 그것도 한 번에 3명을.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치고는 좀 경솔한 것 같아. 뭐가 문제야? 결혼 전에 여러 사람 만나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순자야, 우리가 20대가 아니잖아. 이 나이에는 신중해야지. 연애 상대들의 반응도 하나둘 드러났다. 저는 선생님이 저하고만 만나는 줄 알았어요. 아직 확정된 관계가 아니라서.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다만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겠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하지만 너무 길지는 말아주세요. 3명과 동시에 만나는 건 결국 아무도 얻지 못하는 길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족은 체면을, 이웃은 소문을, 연애 상대들은 선택을 압박했다. 스마트폰 속 메시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정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요. 선택하세요. 저희 모두를 위해서. 거울 앞에 선 영숙.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왜 내가 포기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숙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낯선 여성과 마주했다. 60대 후반,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김영숙 씨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박준호의 아내 아니 전처입니다. 영숙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박준호? 그 사기꾼의 전처라고?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준호 씨와 알고 있어요. 호텔에서 만났다고 들었어요. 영숙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으로 안내했다. 먼저 사과드릴 게 있어요. 사과요? 제 남편. 전 남편이 선생님께 신뢰를 범했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박준호 씨가 한 일이지 부인께서 사과하실 일은. 전처예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박미선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박미선. 사실 전 남편이 선생님께 한 일은 병 때문이에요. 병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박미선은 점점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변화를 설명했다. 계속되는 고백. 박미선. 금전관념이 없어지고 충동적이 되고 결국 요양원에 있어요. 사진을 꺼내며 이게 5년 전 준호 모습이에요. 훌륭한 의사였어요. 그럼 제가 만난 그 사람은 병이 진행되면서 별인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온라인 데이팅 앱에? 그것도 병 증상 중 하나예요. 박미선이 무릎을 꿇는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전 남편을 다시 받아주세요. 영숙 네? 뭐라고요? 박미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세요. 전 남편을 위해서. 박미선 씨, 저는 박준호 씨와 한 번 만났을 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남편은 선생님을 기억해요. 계속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박미선은 40년간 함께한 이야기를 하며 울먹였다. 전처의 사연. 전 남편은 스스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를 지키고 싶다면서.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돌보고 있어요. 영숙 그런데 왜 저한테? 박미선, 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전 남편에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철민의 방문. 영숙 선생님, 어제 연락 못 받으셔서 혹시 무슨 일이? 박미선을 보고 아, 손님이 계셨네요. 들어오세요. 선생님, 박미선 씨입니다. 박미선. 혹시 이철민 선생님이세요? 이철민 네 맞는데 저를 아세요? 전 남편이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영숙 선생님이 좋은 분과 만나고 있다고. 분위기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그럼 지금 영숙 선생님께 그분과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하시는 건가요? 네. 치유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치매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과 이 선생님, 이철민 치료라는 명목으로 선생님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미선아, 여기 있었구나.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영숙 선생님께 사과하러 왔어. 영숙을 바라보며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박준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보셨죠? 이게 진짜 전 남편이에요. 영숙 선생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경 용서해야 할까 거부해야 할까 속으로 생각한다. 박준호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다. 박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박미선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이철민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잠깐 모든 분들 진정하세요. 먼저 박준호 씨부터 일으켜 세울게요.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요. 영숙이 박준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박준호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박미선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박준호 씨가 치매라면 어떻게 온라인 데이팅 앱에 가입할 수 있었죠? 본인 인증도 해야 하고 프로필도 써야 하는데 설마 부인이 대신 해주신 건 아니겠죠? 그거.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했어요. 뭐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남편은 정말 치매가 맞아요. 하지만 호텔에서 선생님과 만날 때는 정신이 맑을 때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매 환자도 때때로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럼 저를 모욕한 것도 본인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이에요. 다만 그 이유가 사실 전 남편은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뭐라고요? 프로필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선생님에게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전 남편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치매 환자인 자신이 좋은 여성에게 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나쁘게 행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려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여성을 상처 주는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해요? 이철민 선생님, 맞는 말씀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영숙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메시지를 읽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박준호 씨, 30년 넘게 의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설렌 건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들, 교사로서의 경험담들, 모든 게 소중했어요. 하지만 만날 약속을 잡고 나서 거울을 보니 너무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아내와 이혼하고 요양원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처지에 선생님 같은 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숙 선생님을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드리는 거예요. 박준호 씨, 그럼 돈을 달라고 한 것도 그것도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가장 비열한 남자로 보이게 만들려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네요. 그런 방식으로 저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 온라인 데이팅 앱 가입도 제가 강요한 거예요. 저는 준호가 너무 우울해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여성분과 만나서 조금이라도 활력을 찾았으면 해서.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전 남편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사실 저는 영숙 선생님이 다른 분들과도 만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북한산에서 화를 낸 것도 연기였어요. 왜 그랬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정말 저를 선택할지. 그래서 일부러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서 선생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박준호 씨는 저를 보호한다며 모욕했고, 박미선 씨는 남편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고, 이철민 씨는 저를 시험해 보려고 거짓 질투를 했고. 그럼 저는 뭐예요? 여러분의 실험 대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65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온전한 성인으로 대하지 않아요. 박준호 씨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고, 박미선 씨는 저를 치료 도구로 봤고, 이철민 씨는 저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모두 65세 여성인 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박준호 씨, 저는 당신의 치매도 경제 상황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저희 선택권을 빼앗았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박미선 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를 도구로 사용하려 한 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철민 씨,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할 만큼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결정을 내리겠어요. 박준호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박미선 씨,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철민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면서요. 네, 영숙 선생님. 이번에는 진심으로. 영숙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박준호는 박미선과 함께 조용히 집을 나갔다. 거실에는 영숙과 이철민만 남았다. 영숙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요. 앞으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약속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이도 상황도 과거도 상관없이 65세의 김영숙은 마침내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진정한 인생 2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년 후 8살 손녀 지민이 영숙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영숙은 부엌에서 잡채를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와요? 좀 있으면 와. 할아버지가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라기보다는 할머니의 동반자야. 동반자가 뭐예요?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이제 영숙에게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러웠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일찍 왔네. 이철민 아저씨는 언제 오세요? 3시쯤 오신다고 하셨어. 어머니, 오늘 음식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철민 씨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준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 지난 일인데.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나이에 연애를 하신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준호야. 이철민 아저씨를 보면서 느꼈어요.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저보다도 더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해요.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3시 정각 이철민이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도착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민과 어울렸다. 안녕하세요, 모두. 할아버지, 우리 지민이 할머니 도와드렸어? 네. 저 잡채도 만들었어요. 와, 정말? 우리 지민이가 만든 잡채라니 정말 맛있겠다. 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2년 동안 진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영숙과 이철민은 베란다에 나와 차를 마셨다. 오늘 준호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당연한 일이에요.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이철민 씨 가끔 생각해요. 2년 전 그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떤 일들요? 박준호 씨 일도, 가족들 반대도, 모든 사람들의 오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성장할 수 있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숙 씨,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질투 연기를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강인함을 알게 됐어요. 강인함이요? 네,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오해할 때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것도 그렇고. 이철민의 말에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다. 참, 어제 박미선 씨에게서 연락 왔어요. 박준호 씨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치매 진행이 많이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박미선 씨도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다고 해요.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신대요. 좋은 일이네요. 40년 동반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돌봐야죠. 저녁 8시쯤 딸 미정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엄마, 오늘 가족 모임이었어요? 그냥 이철민 씨랑 저녁 먹자고 했는데 다들 온 거야. 좋네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엄마, 진짜 요즘 너무 예뻐지셨어요.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2년 전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맞아요. 사랑을 하면 젊어진다더니. 이철민 씨. 영숙이 부끄러워했지만 모두가 웃었다. 엄마, 그런데 요즘 뭐 하세요? 독서 모임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새로운 일이요? 시니어 온라인 데이팅 상담사야. 정말이에요? 응.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일주일에 3번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연애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상담사로서의 보람. 어떤 분들이 오세요? 다양해요. 황혼 이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여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데이팅으로 상처받은 분들도 오세요. 그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면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걸 알려드려요. 멋있어요, 할머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숙 씨 상담을 받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요?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책으로만 배운 사람과는 다르죠.
맞아요. 제가 겪은 실수들, 좌절들을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시면서 용기를 내세요. 특히 가족들 반대받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준호 이야기를 해드려요.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엄마, 내년에는 뭐 하실 거예요? 이철민 씨랑 여행 많이 다닐 예정이야. 어디로요? 유럽 배낭여행. 가족들 67세의 배낭여행이요? 왜 안 돼? 나이 든다고 꿈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책도 쓸 예정이야. 책이요? 65세 온라인 데이팅 도전기 이런 제목으로. 와, 정말 출간되면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영숙과 이철민만 남았다. 영숙 씨,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도요.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이철민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저도 고마워요. 영숙 씨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오늘로 온라인 데이팅을 시작한 지 2년하고 3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좌절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다. 65세에 시작한 도전이 내 인생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다. 자신을 사랑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제 나는 더 이상 65세 할머니가 아니라 65세의 젊은 여성이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 2막을 만들어갈 것이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 꿈에도 정년이 없다. 67세 배낭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일기를 덮고 영숙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다. 2년 전 그 밤 처음으로 온라인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용기.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2막을 도와줄 상담실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